자, 그럼 한번 카메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터리를 먼저 좀 넣어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일단 디자인은 처음 X100 시리즈를 봤을 때도 느꼈던 감정이지만 정말 예쁩니다. 역시 카메라는 예뻐야죠. 일단 필름 카메라, 특히 이제 RF라고 하는 렌즈 파인더 방식의 카메라의 전형적인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X100 시리즈의 최초 모델인 X100 모델이 지금 후지의 주력 제품군인 X 시리즈의 최초 모델이었을 거예요. 이 바디가 처음 나왔을 때 전에 있던 작업실에서였는데 2011년 정도지 않을까 싶은데 이 디자인을 보고 너무 놀랬고 그 당시에 굉장히 레트로한 느낌의 디자인과 컨셉으로 이런 디지털 카메라를 만든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후지라는 브랜드에서 해냈고, 그리고 그때 좋은 반응으로 지금까지 X 프로 시리즈, XT 시리즈 그런 메인 제품군들이 이어질 수 있는 좋은 시작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X100에서 X100S, X100T, X100F를 거쳐서 지금 X100V가 출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X100 시리즈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정말 레트로한 감성의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 파인더 같은 경우도 광학식 뷰파인더, 전형적인 레인지 파인더 방식의 카메라에 광학 뷰파인더 방식을 일부 채용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 파인더 부분이 가려졌죠? 자, 보시나요? 요게 바로 보시면은 자, 보시면 이렇게 광학식 파인더에다가 이렇게 EVF 전자식 파인더로 변경이 됩니다. 바로 이 기능이 여기서 보이시는 이 기능이에요. 이 레버를 통해서 광학식과 전자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제 RF 카메라를 너무 좋아했었는데, 이 RF 카메라의 디자인을 가지면서 RF 카메라의 파인더를 보는 그 맛을 간직하면서도 EVF를 통해서 좀 더 실용적인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 이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저한테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일이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셔터 부분이라든지 셔터 스피드 부분, 이런 다이얼들, 그리고 ISO를 바꾸는 거, 그리고 노출 보정, 이 다이얼의 형태조차도 굉장히 필름 카메라스러운 이 금속 재질을 사용하면서 필름 카메라의 감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요 레버 있잖아요. 요 레버가 보통 어떤 거에 쓰이냐면은, 이 레버 보통 필름 카메라 때는 필름 감을 때 이렇게 젖히고 이제 감아주면은 필름을 감기는 그런 역할을 하던 버튼입니다. 근데 이거를 클래식한 느낌으로 또 파인더의 변화를 사용했다는 것. 자, 모든 것들이 다 굉장히 레트로한 느낌이어서 그 당시에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 저희 공방 같은 경우도 거의 주력 제품들이 X100의 케이스였을 만큼 이 모델은 시작부터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 모델의 가장 최신 기종을 또 이렇게 손에 들고 나니까 또 감회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제가 X100 모델 이후에는 X100F 모델을 잠깐 썼었고, 그리고 X100V 모델을 구매하게 됐는데요. 사실 전작가에 바뀐 점들은 여러 가지 있어요. 센서도 더 좋아졌고, 또 렌즈 같은 경우도 비구면 렌즈가 원래 한 매에서 두 매로 늘면서 색수차라든지 최대 개방식의 그런 소프트함도 보정이 됐고, EVF나 액정 해상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일반적으로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좀 제외하고 이번에는 좀 매뉴얼적인 느낌보다는 좀 주관적인 리뷰를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너무 좋아했던 부분들은 그대로 계승이 됐어요. 이런 광학식과 전자식이 전환되는 너무나 클래식한 이 레버를 통해서 전환이 되는 이 느낌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금속 후드캡과 그리고 매뉴얼적으로 조작을 하는 이 렌즈의 조리개,
이 돌리는 느낌 너무 좋죠. 수동 카메라의 이런 느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정갈한 디자인. 뭐 이것들을 빼놓고는 엑스백 시리즈를 그리고 후지필름을 설명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와닿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전작들과 비교했을 때 지금 이 바디 상판 이쪽 부분의 느낌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전에는 뭐 이제 이런 모서리들도 좀 둥글둥글한 느낌이긴 했는데 더 확연한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은 바디의 질감이거든요. 그전에는 이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뭐 마그네슘 바디에 도장을 한 거였지만 금속의 느낌을 열심히 낸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굉장히 자연스러운 금속의 질감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카의 실버톤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금속성의 느낌? 굉장히 만족스러운 변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면부 디자인에서 또 변경된 부분이 이 스킨과 금속 프레임 부분에 경계가 되는 이 부분이 좀 내려왔어요. 그 전작 같은 경우는 파인더 전환 레버 자체도 약간 좀 더 아래에 있기도 했지만 파인더 레버의 중간에 걸쳐서 약간 이 부분이 좀 더 얄쌍하게 바디의 실버 프레임 부분이 실버 바디인 경우 실버 프레임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어쨌든 파인더 때문에 좀 더 낮은 형태로 이렇게 비대칭 비율로 적용이 됐었는데 사실 뭐 그 느낌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요 바디의 비율 자체가 약간 3대2 같은 그런 사진 느낌 아닌가요? 그래서 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조금 더 바디가 옆으로 얄쌍하게 빠졌으면은 요런 비율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3대2 비율에서는 조금 더 요 금속 부분이 좀 좁게 빠져도 예쁘겠다라는 생각이긴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선호고요. 이 바디가 어쨌든 상단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좀 더 사각에 가깝기 때문에 요런 비율이 되니까 약간 저는 옛날에 그 야시카라는 브랜드 혹시 아시나요? 가난한 자의 라이카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저도 옛날에 굉장히 많이 썼어요. 되게 좋아했던 카메라고 전작에 비해서 비율과 형태 그리고 이런 프레임과 가죽 부분의 이런 비율들도 포함을 해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약간 야시카를 좀 처음에 떠올리게 하는 변화였어요. 그 전작에 비해서 그 전작이 좀 더 샤프한 느낌이었긴 했거든요. 저한텐 어떤 느낌이냐면 좀 바디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면은 자 이거는 라이카 Q2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엑스백 보죠. 약간 이 비율 자체는 사실 얘도 좀 비슷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꼭 정답이라든지 월등하게 디자인적으로 앞섰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개인적인 느낌에서는 요렇게 조금 요 프레임 부분이 금속 프레임 부분이 좀 더 얄쌍하게 빠지는 이쪽은 뭐 좀 너무 얇긴 한데 어쨌든 요것도 한 라인으로 이렇게 쭉 가는 형태이다 보니까 조금 더 얄쌍하게 빠진 요쪽 느낌이 저는 디자인적으로는 조금 더 낫다고 보는데 제 눈이 익숙해져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 비교를 한 김에 한 번 더 비교를 해보면은 자, 이거는 라이카의 M3라는 모델이고요. 오히려 필름 카메라인 요 카메라의 비율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M 시리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옆으로 조금 바디가 더 길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율감에서 약간 둔탁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계속 얘기를 하다가 느낀 건데 그냥 제가 라이카 바디에 너무 익숙해진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보신 김에 보시면은 요 프레임 전환 레버 있잖아요. 프레임 전환 레버가 바로 여기 있는 필름 리와인더 하는 요 레버의 형태가 이쪽으로 디지털에서의 활용도를 가진 파인더 전환 레버로 이런 디자인적 모티브를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제가 왜 RF 모델과 비슷한 파인더 방식이라고 했는지 아실 수 있겠죠. 굉장히 레트로한 느낌이에요. 자, 가져온 김에 그냥 같이 한번 놓고 보죠. 자, 상판에 이런 바디의 재질감,
재질감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했던 부분이 요즘 빛 때문에, 빛 반사 때문에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금속성의 느낌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요 X100V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런 다이얼의 느낌도 굉장히 필름 카메라스러운 이러한 모습인 것을 실제로 이제 필름 카메라와 비교를 해보니까 더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커스텀 작업이 가능한 버튼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요 틸트 액정입니다. 틸트 액정은 뭐 로우 앵글을 촬영하거나 혹은 하이 앵글을 촬영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기능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뷰파인더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긴 하지만 사실 영상을 또 요새 찍다 보니까 LCD를 활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영상을 찍을 때 뭐 다양한 구도에서 촬영을 하면서 뭐 찍기에는 외부 모니터를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틸팅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있으면 무조건 좋은 기능이에요. 좀 더 활용도가 좋아지기 때문에 수입이 안 된다는 점은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면 또 바디 컨셉과는 동떨어지게 너무 좀 두꺼워지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찌되었든 틸트의 기능이 들어간 점, 그리고 그러면서도 무게는 전작에 비해서 9g 밖에 늘지 않았어요. 이거는 굉장히 뭐 잘한 것 같아요. 잘했어요. 뭐 손실 없이 이득을 볼 수 있었던 그런 개선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디의 전체적인 사이즈는 약간 커졌거든요. 저희 X100F 케이스에 넣어 보니까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위쪽 횡쪽이 한 1.5mm에서 2mm 정도 커진 것 같고요. 그리고 두께도 아마 조금 더 두꺼워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슈 부분의 요 캡. 자, 하슈 캡이 이건 금속은 아니거든요.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이긴 한데 이 알루미늄 상판 부분과 마감이 그래도 너무 동떨어지지 않게 처리가 된 하슈 커브가 있는데 굉장히 소소하지만 사실 요런 거 하나 있어주면은 좋거든요.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어줘서 요런 거는 사실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개선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디 재질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나요? 바디 재질 같은 경우는 이전 모델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 합금 바디였고, 그리고 지금 모델은 알루미늄 바디예요.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하면서 이런 틸트가 들어갔음에도 뭔가 무게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드는데, 마그네슘이 더 무거운지 알루미늄이 더 무거운지는, 보통 알루미늄은 가벼운 금속이긴 한데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알지는 못해서 이게 이 내피셜이 정확하게 사실인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ISO 돌릴 때 보통 이렇게 딱 놓으면 들어가는 방식인데, 이거 같은 경우 이렇게 들어서 고정이 돼서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편하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까먹고 누르지 않을까봐 라는 걱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이거는 저 굉장히 잘 까먹는 편인데, 이렇게 들려 있으면은 뭔가 거슬려서 꼭 누르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잘 만든 것 같아요. 오히려 기존의 방식이 더 불편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거는 굉장히 좋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도 이쪽에 원래 있던 원형 버튼이 사라졌어요. 요거를 뭐 다른 버튼들, 사실 다이얼과 이런 버튼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것이긴 한데, 뭐 아무래도 이런 조작감이 한번 전체적으로 바뀌게 되면은 기존 유저분들은 뭐 당분간은 아마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뭐 금방 적응하실 수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틸트 액정 얘기하면서 잠깐 영상 말씀드렸었는데, 영상이 4K까지 가능해졌습니다. 4K 물론 이제 촬영 시간의 제약은 있어요. 4K 같은 경우에 10분, 그리고 풀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15분까지 촬영이 가능하신데, 일상을 담는 브이로그형 촬영에는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다 싶긴 하지만, 뭔가 짤막짤막하게 영상을 찍어서 이어 붙이는 그런 용도의 컨텐츠에는 사실
뭐 그 정도면 충분한 시간이긴 하거든요. 저희도 작업 영상 같은 걸 찍을 때는 보통 짧게 잘라서 이어 붙이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찍을 땐 전혀 불편함 없이 4K와 그리고 FHD의 고속 촬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상을 찍으실 때 아마 요 액정 틸팅이 파인더를 보고 찍을 수는 없으니까 이 틸팅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손떨방이 없어요. 손떨방 없는 거는 좀 되게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저도 손떨방을 예전에 많이 안 썼었는데 요즘에 손떨방이 너무 잘 나오니까 요즘 카메라 쓰면 사실 뭔가 짐벌이 꼭 써야 되나 싶은 카메라들도 있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손떨방 없는 거 좀 아쉽습니다. 저는 단점으로 꼽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마냥 좋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느낀 가장 큰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금속 캡 사실 예쁘거든요. 예쁜데 저는 사실 이거 오픈하고선 이걸 열어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닫혔을 때도 뭔가 조금 애매해요. 이게 꽉 닫힌 건지 안 닫힌 건지 애매한 질감. 그리고 뺄 때 갑자기 빠집니다. 이게 힘줘서 이렇게 넣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이거 좀 익숙해지면 괜찮아지나요? 이거 어때요? 이거 렌즈에 물이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느낌은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좀 개선해야, 이보다 분명히 잘 만들 수 있을 텐데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뭐 렌즈가 좀 너무 납작해서 지지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짧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초점 링이 돌잖아요. 이 부분에 뭔가 그래도 어쨌든 유격이 살짝 있는, 바디와 유격이 살짝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지속적으로 뭔가 힘을 가하는 것이 썩 내키진 않아요. 그리고 이 특히 닫을 때 이거 분명히 살살 갖고 다니다가 이거 떨어져서 잊어버리든지 이거 찌그러지든지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엑스백 V에 아니면 엑스백 시리즈, 아마 시리즈가 원래 이랬던 것 같기도 해요. 이 부분은 최대 단점으로 꼽겠습니다. 이 부분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요거랑 비슷한 게 제가 촬영을 집에서 하고 있어서 지금 가져올 수는 없는데 Q2, 라이카의 Q 시리즈 같은 경우도 이런 금속 캡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캡에 비해서는 이 캡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렇게 넣고 빼는 감각이 훨씬 더 좋습니다. 렌즈 부분의 사이즈가 이쪽이 너무 좁아서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필터 낀 부분 제외하면은 그 사이즈의 차이가 실제로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제가 봐서는 한 2mm에서 3mm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이 렌즈 캡을 덮고 빼는 감각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확실히 개선이 되기를 희망을 하는데 지금 벌써 엑스백 시리즈가 꽤 됐는데 이런 느낌이니까 즉각적인 개선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요거는 잊어버리지 않게 꼭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터치가 됩니다. 예전 기종과는 다르게 이게 터치 AF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뭐 사진을 촬영할 때는 많이 쓰지 않는 기능이긴 한데 측거점을 옮기는 것이 저한테는 훨씬 더 편해서, 그런데 이게 영상을 촬영할 때는 특히나 이 화면에서 이 초점이 바뀌는 걸 촬영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보니까 어떤 렌즈 조작이라던가 MF를 통한 혹은 버튼들의 측거점을 옮긴다던가 하는 동작들이 영상에 굉장히 영향을 미쳐서 이 경우에 확실히 터치 AF가 있는 게 영상을 찍을 때 활용도가 아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영상 쪽 기능에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점. 이거는 뭐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에요.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인데 셔터음이 개인적으로 안 좋아요. 뭔가 뭘 모티브로 했는지, 어차피 전자음이죠. 이거 전자음일 것 같은데 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들리시나요? 어떤 느낌을 모티브로 했는지는 충분히 알 것 같아요. 뭐 RF 카메라에서 그런 셔터막이 미러 없이 작동하는 그런 셔터막의
하는 그 느낌을 구현한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저는 이 셔터는 안 맞네요. 이 뭐 끄고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노출 보정 버튼은 밖에 있는 거를 훨씬 더 선호해요. 메인 다이얼을 항상 노출 보정으로 맞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돼 있으면 아무래도, 촬영을 할 때, 제가 뭐 역광 촬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제품 촬영을 요새는 주로 하는데, 제품 촬영에서는 배경 색깔에 따라서, 또 이 제품 색깔에 따라서 노출 보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노출 보정이 있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엑스백 시리즈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ND 필터가 있는 것, 이거는 동영상에서는 쓸 수는 없는 것 같고 뭐 사진에 한정된 거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굉장히 밝은 광량에서도 최대 조리개 개방을 할 수가 있고 ISO를 더 내릴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서도 할 수 있다는 점은, 이게 의외로 이게 4000분의 1초지만 이 조리개가 2.0까지 갔을 경우에는 ISO 지금 보면은 ISO 160이 최저인 것 같으네요. 이거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ISO 160에 FE 그리고 4000분의 1초면 야외에서 맑은 날에는 노출 오버뜨기가 십상이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조리개를 또 조이기에는 사실 요 35mm f2의 요 개방감이, 저도 이제 35mm 렌즈를 항상 어떤 카메라든 거의 주력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느낌이라서 또 최대 개방을 손해볼 수는 없죠. 그럴 때 바로 ND 필터를 사용해주면 굉장히 맑은 날에도 광량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최대 개방의 느낌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자, ND 필터도 무조건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리고 후지 브랜드 같은 경우는 유저분들 중에서 매니아층이 굉장히 많은 게 또 필름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잘 활용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별도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해도 사실 사진을 편하게 찍을 수 있고 편하게 멋스러운 결과물을 낼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세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추가되는 부분들이 또 굉장히 다양한 선호에 대응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출시된 엑스백 V 기종의 언박싱과 간단한 리뷰를 진행해 봤고요. 굉장히 주관적인 리뷰였지만 엑스백 시리즈의 시작 때부터 굉장히 좀 애정이 담긴 그런 리뷰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APS-C 사이즈의 센서를 가진 카메라 중에서는 저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추천드리는 게 세 가지 기종이거든요. 소니의 RX100 시리즈, 그리고 리코의 GR 시리즈, 그리고 후지 X100 시리즈. 그냥 가장 무난하게 제가 크게 욕먹지 않으려면 제가 RX100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카메라를 특히나 처음 접하시는 분들, 뭔가 사진에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고 뭔가 첨단의 기기보다는 레트로한 그런 느낌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GR과 X100 중에서 화각에 맞춰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RX100을 추천드린 분들이 모두 뭔가 저와 소원한 관계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그만큼 애정을 갖고 있는 카메라이고, 특히나 저는 사진에 관해서 좀 깊게 알고 싶어 하는 분들, 그리고 카메라의 이런 디자인적인 매력에 좀 더 무게를 두시는 분들한테는 X100을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있는 모델이긴 해요. 물론 이제 새 모델 중에서는 아마 가장 비싼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신규 출시된 X100V 같은 경우는 169만 9천 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정가를 기준으로요. 후지 X 시리즈가 시작되었던 그런 출발점이 되는 그런 레트로한 룩의 시초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바디고요. 그리고 결과물도 나쁘지 않아요. 사실 오늘은 제가 받자마자 좀 리뷰를 진행한 거라서 결과물을 촬영하진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환산 35mm 화각의 2.0 스펙이면은 사실 제가 거의 표준으로 생각을 하고 메인으로 쓰던 렌즈와 거의 사양이 동일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계적인 조작감이라든지 만듦새에서 오는 이런 디테일한 만족감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선택을 하신다고 해도 후회할 부분은 많지 않지 않으실까. 그리고 이 기회에 한번 이런 휴지의 매력적인 색감과 사람들과 그런 것들을 좀 얻어가시는 것도 또
사진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점도 있어요. 정리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단점을 꼽자면 기본적으로 손떨방이 없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APS-C 똑딱이 기종들 중에서 가장 비쌈에도 불구하고 손떨방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사실 동영상 같은 경우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4K 지원하고 로그 촬영도 지원하고 풀 HD 화질에서 고속 촬영까지 지원을 한다는 점은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 덧붙여서 사실 손떨방이 좀 들어가줬으면, 이 개발 부서에서는 아마 손떨방이 들어가게 되면 바디 사이즈가 너무 커져서 이런 원래의 기획된 의도된 이 디자인의 느낌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인터뷰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RX100과 GR3가 이보다 많이 작아요. 네,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다음번에는 꼭 손떨방이 들어가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뭐 덧붙이자면은 사실 손떨방이 사진에서도 많이 좀 활용도가 높지만 영상에서도 굉장히 좀 차지하는 비중이 있는 기능이긴 하거든요. 브이로그용으로는 사실 좀 뭐 화각도 그렇긴 하지만 뭐 컨버터를 이용한다고 해도 그런 손떨림이 없는 부분이 아마 좀 마이너스로 작용하지 않을까. 사실 뭐 4K의 10분 제한이나 FHD의 뭐 15분 제한 촬영 같은 경우는 사실 제한이 없는 카메라들도 발열 때문에 뭐 중간에 멈추긴 해요. 제가 지금 촬영에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역시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영상을 찍을 때는 소니 기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니의 A7 마크 3 기종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 모델 같은 경우도 한 30 몇 분 지나면 4K 연속 촬영에서는 종료가 되더라고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뭐 그런 시간 제한은 큰 부분은 아닌데 이 손떨방 부분이 가장 큰 단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렌즈캡, 렌즈캡 왜 이렇게 거슬리죠? 이게 딱 똑바로 끼기도 힘드네. 이 렌즈캡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더 다음에는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게 몇 번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개선이 되긴 힘들다는 얘기겠죠. 이거는 제가 숙련도를 높이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굉장히 멋스럽긴 한데 조금 더 배려를 해줬으면, 물론 생각이 있었겠죠. 네, 저도 항상 생각을 하고 만들니까 네, 생각은 있었을 거라 생각은 되지만 아쉬운 점으로 꼽겠습니다. 보통은 제가 회사에서 촬영을 하는데 오늘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회사에서 촬영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촬영을 하니까 지금 조명 같은 게 세팅도 안 돼 있고 굉장히 어색하긴 하거든요. 저희 식구들은 모두 방에서 잠을 자고 있고, 어찌되었든 제가 사심을 가득 담은 주관적인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X100V는 관심 있으신 분들 아마 꽤 많으실 거로 생각을 하는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저는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을 뿐이니까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카메라를 살지 말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왕 카메라를 사게 되면은 케이스를 만들고 뭔가 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정품 등록하면은 케이스를 증정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활용도라든지 만듦새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가 만든 거랑은 그래서 좀 고민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가 후지 기종에 대해서 사실 좀 많이 놓쳐왔어요. 저희가 또 라이카 쪽이랑 또 관계를 좀 밀접하게 이어나가고 계속 라인업을 출시를 하면서 라이카 쪽의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후지뿐만 아니라 다른 타사의 기종들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많이 좀 제외되어 있었는데,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번에 또 새롭게 중국 쪽 파트너를 만나게 되면서 다른 브랜드들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X100V부터는 출시는 될 것 같아요.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는 저희가 또 출시되면서 SNS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분명히 가볍게 시작한다고 했는데 아마 또 얘기가 너무 길어지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오늘의 영상이 모쪼록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지금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야기들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